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한 3주가 벌써 넘은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엔진 마운트를 교환한다고 하고서는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바빴던 것도 있고 날씨가 많이 도와주질 않아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엔진 마운트가 아니고요. 바로 기름값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엄청 많이 올랐죠. 작년에 1,300원대만 해도 비싸다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저희 동네만 벌써 2,200원 2,300원까지 올라가는 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 달 동안 운행할 때 기름값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40만원, 50만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름값을 내린다고 하면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죠. 30%에서 37%까지도 지금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체감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1,300원대였던 게 2,100원, 200원 넘어가고 있으니까 30% 넘게 인하를 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질 않죠. 실제로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가격이 인하가 돼야 되는데 유류세 인하를 한다고만 하고 최종 가격은 주유소에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체감하기가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인 가격을 어느 상한선에서 정해주던지 그게 아니면 제가 낸 가격에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정해주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 운전자가 혜택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류세 인하를 하는 것은 저같이 매일매일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값을 한 달에 50만원씩 쓰다 보니까 요즘에 전기차가 대세죠. 저도 막 전기차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갈아탈까 막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딱 하고 제가 원하던 차가 나왔습니다. 현대에서 발표한 아이오닉 6죠.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3도 있고 EV6도 있고 아이오닉 5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마음에 와닿을 만큼 이 차 사고 싶다, 정말 갖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의 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실물이 공개되는 걸 보고 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 차 너무 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아마 6천에서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갈아타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직 전기차 시대는 조금 먼 일이 아닐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일단 제 차 기준으로 중고 가격이 아마 2천에서 2천 조금 모자라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아이오닉을 산다고 하면은 신차 가격 거의 6천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러면 4천만 원의 가격 차가 나는데 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한 달에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넉넉 잡아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유류비 차이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엔진오일이나 기타 소모품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기름값으로만 그 차값을 뽑으려면은 1년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치고 거의 10년을 타야 이 6천만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요. 그러면 제가 제 차를 포기하고 전기차로 갈아탔을 때 지금 부담되던 그 기름값의 의미를 뽑아내려면 정말 주구장창 몇 년을 타야만 그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와 실제로 사게 될 아이오닉 6의 가격차가 꽤 많이 난다는 거에서 일단 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제 차의 네임밸류입니다. 어쨌든 아이오닉 6보다는 일단 제 벤츠가 저는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앉을 때마다 느껴지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보다는 벤츠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현대차의 장점은 수리비가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부품 수급이 정말 쉽다는 거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차를 생각했을 때 벤츠 S클래스도 생각을 했었지만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 디젤을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디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은 부품 수급도 쉽고 정비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뜯어볼 만한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를 어떤 걸로 할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전기차는 제가 소모품적으로 수리할 부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잘하게 고장이 났을 때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통짜 교환이고 그러면 제가 할 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보통 배터리의 수리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잘자잘한 소모품 아껴가지고 배터리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지상고가 제 차보다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SUV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지하 주차장이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바닥이 긁히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 차만 해도 지금 다니는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바닥이 긁힙니다. 속이 쓰린데 그래봤자 바닥에 긁히는 게 언더커버라든지 머플러 그 정도일 텐데
전기차는 얘기가 정말 다릅니다. 만약에 바닥에 긁히게 되면 바로 배터리판으로 연결이 되겠죠. 물론 그 밑에 강철이라든지 기타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100% 커버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일단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 중에서 어느 한 곳만 파손이 돼도 배터리가 전체 교환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약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바닥 긁힐 일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차를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기차 타시는 오너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일 걱정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벤츠를 조금 더 타보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저도 아이오닉 6가 정말 타보고 싶긴 해요. 이제 정말 전기차 시대는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가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점유율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보기에도 차를 정말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잘 만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아무래도 테슬라보다는 전기차 개발하는 시기가 조금 더 늦었지만 따라가는 속도도 굉장하고 앞으로 발전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타게 될 다음 차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가 타고 있는 이 벤츠는 제가 아마 폐차할 때까지 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상 입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제 차에 대한 애정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비도 많이 왔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차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관리도 조금 더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18만 킬로를 지나서 18만 2천 킬로 가까이 탔거든요. 20만 킬로쯤이 되면은 아마 DPF 클리닝을 한번 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하면서 제2특공대 영상을 보니까 흡기 클리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흡기 클리닝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일단 20만 킬로가 됐을 때 DPF 클리닝만 한번 할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카본이 많이 쌓이지 않고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25만이나 아니면 그 뒤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클리닝을 한번 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가 정비로 아예 인젝터를 교환해 버릴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클리닝 한다고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만 킬로쯤 됐을 때 들어갈 비용은 DPF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클리닝을 해보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 엄청 더워지고 기름값도 정말 많이 올랐죠. 저만 해도 지금 복합 연비가 15km, 16km 정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름값 많이 나오실 텐데 잘 인내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혹시 지금 타고 계신 차의 연비가 얼마나 나오고 또 유류비가 얼마나 나오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알려주시면은 저도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